네, 출발할게요. 예. 그럼 신부님 왜 진이라고 이름 불러주시고 예. 앞으로 하면 출발할 거예요. 진이 앞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튜디오를 잠시 벗어나서 밖에 잠깐 나왔는데요. 이곳은 바로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입니다. 오늘은 또 황종호 시민 대신에 양채윤 엘리자베트 자매님 모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건데 네. 간단한 각오라든지 아니 임하는 자세. 기대가 너무 됩니다. 모이세 신부님이랑 함께해서 네. 네, 기분이 다 좋게 모이세. 저 너무 심했나요? 네, 기분이 좋게 모이세. 네, 모이세. 자, 이곳에서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를 알아볼 건데 오늘 혹시 뭘 알아봤을지 아시겠습니까? 안내견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네. 제가 알기로는 안내견은 음.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보행을 위해서 훈련을 거친 친구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요거 말고는 잘 아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좀 대신해서 네. 시청자분 대신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막 많은 걸 배워갈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중세 라이브 시청자분들도 TV 보시면서 안내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좀 풀어보시면서 많은 정보 습득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오늘 양채윤 엘리자베트 자매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고! 고! 네, 저희는 지금 또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분을 또 모셨죠? 네, 귀한 분 또 모셨습니다. 네, 교작쌤. 교장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박태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교장 선생님이시면 근엄하시고 무서우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젊어서 그러니까요. 놀랐어요. 예. 네, 이런 거 생겼는데 너무 막 친구 같으시고. 그러니까요. 아, 네. 네. 어제까지 수염 이렇게 기르시다가 오늘 깎고 오신 거 아닌지 또. 네. 칭찬으로 네, 칭찬입니다, 정말. 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너무 네. 가볍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가벼운 거 치면 제가 신부계의 최고입니다. 가장 가벼운데요. 경량, 네, 경량 신부님과 경량 규정 네. 선생님과.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근데 막상 또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음. 아마 이 보시는 분들도 어머 강아지가 한 마리 있네라고 하실 텐데 아이들이 참 잘 훈련을 받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소개와 그리고 안내견 훈련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예. 네, 이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는 1993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안내견 학교입니다. 아. 네, 그 세계 안내견 협회라고 있는데 네. 이 안내견 협회에서는 이 안내견 서비스를 갖다가 인증을 하고 또 객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정회원으로 있는 국내 유일의 학교고요. 이제 안내견의 양성 과정을 좀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긴데 네. 이거를 좀 어떻게 짧게, 짧게. 네. 그러면은 이 개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안내견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 개가 있고요. 그래서 번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끼 강아지들이 태어납니다. 안내견 학교에서는 1년에 한 50에서 60마리 정도의 안내견들이 태어나고요. 8주가 되면 저희가 퍼피 워커라고 하는 자문사 가정에 얘네들을 내보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1년간 키워주십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생아를 데려다가 대학 입학 때까지 입학까지요? 키워주시는 오. 거죠. 네, 그래서 다 요 키워주시는 기간 동안에 해주시는 거는 지하철도 타시고 버스도 타시고 인도길도 가시고 쇼핑몰도 가시고 노인분들도 만나고 어린아이도 만나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는 거죠. 에스컬레이터도 타고 그렇게 해서 한 14개월 안팎이 되면 이제 안내견 학교로 돌아옵니다. 퍼피워커 분들 많이 우시죠. 아, 그러니까요. 이거 듣기만 해도 이거 어떻게 헤어져요? 저는 못 보낼 것 같아요. 어. 보내시 눈물 나서. 네, 보통 그렇죠. 이별들을 잘 하시나요? 이별을 되게 힘들어 하시기 네. 때문에 저희가 한 2, 3개월 전부터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이제 곧 갑니다. 네. 근데 뭐 일반
순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개도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 뒤돌아서 막 네. 울고 갈것 막 아니면 달려가서 같은데.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뒤에 막 매달리고 네, 네. 그런 게 있습니까? 어때요, 얘네는? 없죠. 자식. 의외인데요. 네, 퍼피워커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개를 어. 다시 돌려주실 때는 이제 날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네네. 그럼 오시면 이제 좀 이렇게 주실 듯 하다가도 마음의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예, 산책 한 번 더 하시고 네. 또 가족끼리 사진도 찍으시고 네. 많이 우시고 뭐 이렇게 안기도 하시고 뭐 먹을 것도 좀 주시고 막 이래요. 감정을 많이 이제 누그러뜨리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개를 딱 인계를 하시는데 인계하는 순간 얘네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변사로 가요. 그거가 훈련이 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신기하네요. 본능처럼. 네, 그래서 아. 나중에는 조금 좀 황당해 하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슬픈데 쟤는 뭘까? 그렇게 돼서 이제 안내견으로 양성이 되면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안내견 쓰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를 해요. 댁에 가서 네, 인터뷰도 하고 직장 가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한 3-4번 과정 거칩니다. 이제 많은 이제 밖에 계시는 일반 이제 시민분들이 안내견을 딱 봤을 때,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분들을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이 걔한테 너무 의존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케어는 도대체 누가 하는가? 그렇죠. 네. 그냥 안내견하고 걷는 데만 도움을 받고 얘네들의 케어는 본인 스스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안내견 파트너 중에 절반은 젊은 학생들인데 네, 혼자 사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개의 모든 케어를 다 스스로 합니다. 제가 단언코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시각장애인 파트너들이 누구보다도 아주 훌륭한 애견가이자 네,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사랑을 최고로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까 말까를 얘기를 했는데 전에는 저희가 안내견을 쓰는 시각장애인들을 안내견 사용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수년 전에는 이제 안내견 파트너 네,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다른 이제 외국의 안내견 학교에서는 이 안내견 파트너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블라인드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이제 핸들러가 뭐 훈련사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네. 그쪽에서는 시각장애인 훈련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해주는 의미가 네. 사회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이 안내견한테 의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능력자로 봐준다는 거죠. 눈이 안 보이는 훈련사, 블라인드 핸들러.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고 저희 이 안내견 파트너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웬만한 애견가 분들보다 훨씬 개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개를 다룰 줄 아시고 사랑할 줄 아시고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저희 시각장애인 파트너를 좀 약자로 보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옳지 않은 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들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또 방송에서 또 보시고 이런 네. 인식들이 또 바뀌어 나간다면 네. 훨씬 더 네. 좋겠죠. 네, 출발할게요. 그럼 신부님 왜 진이라고 이름 불러주시고 예. 앞으로 하면 출발할 거예요. 진이 앞으로 좋습니다. 속도가 있네요. 네, 밀지 마시고 느끼시면서 예. 속도가 예. 예.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발로 첫 번째 계단 확인을 해요. 예. 예, 바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는 칭찬을 해요. 잘했다. 잘했다. 네, 잘했다. 그렇죠. 준비되셨으면 예. 진이 앞으로. 그렇죠. 진이 앞으로. 잘한다. 오, 피했네요. 오. 네. 하나씩 있어요. 편견에
원래 이거 고르신 거를 네. 시각장애인들은 네. 한 이틀은 연습을 해야 돼요. 진짜요? 왜냐면 이 지금 자세 있잖아요. 네.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본인은. 아. 그러니까는 저희가 자세 잡아드리고 힘 빼라고 말씀드리고 네. 허리 피라고 말씀드리고 얘랑 보조 맞춰 걷는 걸 갖다가 말로 설명하고 만져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쉽지 않은데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아, 근데 생각보다 속도감이 엄청나요. 속도감 나죠. 예, 눈을 딱 가리니까. 네. 잘했어, 진이. 아유, 똑똑해. 네. 100마리가 예를 들어서 훈련을 네. 받아요. 네.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한 가고- 30%? 아, 그래요? 그래서 40% 사이만 안내견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안내견이 되지 못하죠. 엄청 높지는 않네요. 네.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 안내견 학교에서는 이 안내견이 이 애가 안내견이 됐다, 안 됐다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 아, 밖에서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냄새 맡는 거 너무 좋아하고 뭐 흥분해서 막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좋은 애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걸, 네, 그걸 네. 찾아주시는군요, 그렇죠. 훈련사들이. 네, 그 중에 아, 차분하고 사람하고 어.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너는 그럼 안내견으로 안내견. 자질이 있으니까 안내견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안내견이 자질이 없는 애를 갖다가 어떤 훌륭한 훈련사라도 안내견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멋있는 말씀. 어, 네. 얘네들한테는 그런 뭐 안내견이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하진 않고 안내견이 되면 시각장애인하고 살면 되고요. 네. 안내견이 안 되면 그냥 좋은 가정 나가서 거기서 또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면서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 아, 네, 멋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이거를 그냥 저는 지금까지 무슨 생각했냐면 100마리를 네. 동시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앉아! 그런데 네. 그 중에 30마리만 앉고 70마리 서 있으면 얘는 안 돼.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군대 때 생각하시는 거. 네. 아니, 약간 그 느낌. 네. 손 이러면 다 같이 손. 막 근데 이러고. 진짜 너무 저는 되게 따뜻한 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안내견에 대해서 얘는 너무 천사견인 것 같고 삶을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네. 너무나 대견하다. 그 인식이 바뀌겠네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 얘네가 도덕적인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한테 너는 이제 안내견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너의 견생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는 냄새도 못 맡고 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얘한테 얘기했다 해서 얘가 오케이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운명을 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는 아니죠. 건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는 단순히 개일 뿐이라는 거죠. 예. 안내견 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힘든 부분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얘의 삶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하게 불쌍해 비춰져요. 보이네. 예.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주시지 않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 누군가를 위한 희생으로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내 주인이 시각장애인이건 시각장애인이 아니건, 아니건 전혀 상관 안 하거든요. 그쵸 모르죠. 예, 몰라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내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면 산책시키는 거. 시각장애인이 얘를 데리고 나가면 걔가 일하는 거. 그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얘 입장에선 얘도 산책하는 그러면 거잖아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이 인식의 네. 이 각도 차이네요, 네. 진짜. 오늘 저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말요. 말씀들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얘가 지금 자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지하철 탔다고 쳐요. 예. 이러고 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전 지쳤다. 너무 피곤하다. 지쳤다. 네, 진짜. 네. 불쌍하다. 네, 불쌍하다. 얼마나 어떻게 오늘 혹사시켰을까? 했으면 네. 내가 지금 네. 뻗었나. 뻗었나. 이 생각. 네.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자고 있으면 지쳤다.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안 이렇게 되겠다. 딱 보시면 자고 있는 거 보면 와, 안내견 프로그램 좋은지는 알겠지만 나는 이거는 참 동의를 못 하겠구나. 비도덕적이다.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똑같이 이제 생존의 코드로 생각을 해보시면 네. 동물은 불안하잖아요. 네. 절대 잠들 수 없어요. 아, 왜냐면 그냥 불안하니까 뭔가 위험이 있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맞네요. 예, 근데 그만큼 얘가 편하다. 자는 이유는 어. 이거 너무 편하겠다. 그만큼 편해. 난 얘가 편하고 내 어. 주인이 있어서 네. 나는 네. 편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지하철 너무 많이 타봤어요. 지하철에서 너무 많이 놀아보고 너무 많이 먹을 거 얻어보고 어머. 사랑을 받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더 결정적인 교장 선생님으로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 혹은 가장 보람찼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이 안내견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한 내년이면 30주년이 음. 와. 하면서 이제 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데 네. 엄마 아빠 강아지를 돌봐주고 그다음에 새끼 강아지를 1년간 키워주시고 그다음에 은퇴한 강아지를 죽을 때까지 돌봐주시는 거는 또 자원봉사 가정에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 저희 기관도 중요하지만 네. 사회의 도움이 또 절실히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 떠받치고 있는 법과 제도가 있어요. 네, 안내견을 뭐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도 있게 예, 되고 맞아요. 아, 예. 진짜요? 저희 같은 훈련사나 자원봉사자분들도 버스를 자유롭게 탈 수도 있고 쇼핑몰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법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법 제도를 잘 마련해 줄 수 있게끔 또 노력해 준 정부, 국회 그런 쪽에 또 많은 또 도움이 또 있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아무리 이 안내견을 양성을 해서 좋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정작 이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네. 얘네들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시고 어. 좋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분들이 30년간 이 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안내견과 이렇게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의 안내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뭐 카더라 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더라 이런 네. 것만 오다가 실제로 말씀을 들으니 이런 것들이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진짜요. 한편으로 네. 하게 되네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진이야. 진이. 바로 어디 가야 되는 줄 알고 어디 가는 줄 알고. 절미야 1번 아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이런. 아이고 아. 앉아. 없어. 야 얘들아 냄새 안 나니? 엄마 냄새 안 나니? 네, 저희는 또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저희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 근무도 하시고 오. 네, 그리고 실제로 안내견과 함께 또 지내고 계시는 네. 우리 또 형제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 이름은 유석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내견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 안내견을 또 소개하는 역할, 그리고 제가 또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안내견과 함께 또 생활하고 있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 안내견과 네. 처음 이제 만남을 가졌던 네, 그 네. 시기 혹시 네. 기억나십니까? 좀 궁금합니다. 네. 한 20년 전인데요. 네네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안내견과 첫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맹학교라고 하는 시각장애인들끼리 공부하는 특수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처음으로 제가 비장애인 학생들과 하나가 돼서 한 공간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제 인생의 불편함은 뭐였냐면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예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다른 친구들의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나 잘 모르니까요. 어떤 그렇죠. 곳에 뭐가 있는지 처음에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친구들에게 계속 종속되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안내견하고 같이 생활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안내견하고 다니다 보니까요. 네. 당시 대학교에서 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 그렇죠. 네, 예. 당연히 그렇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놓기도 하고 제가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많은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친구가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즐겁고 흥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아까도 저희가 이제 신부님이랑 저랑 네. 이렇게 왜 오른쪽에 서서 네, 네. 잡고 한번 걸어보는 맞아요. 걸 했거든요. 네. 한 이렇게 주먹 정도 사이에 거리를 두고 걸었는데 네. 처음에는 빠른가? 뭐 천천히 하나? 요 그 서로 이 맞춰가는 걸 해봤는데 네, 이 걸어가시면서 얘가 지금 배고프구나, 네. 화났구나, 뭐 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해요. 네, 시각장애인분들도 그래서 안내견하고 적응할 때 저희가 한 달 정도 교육을 하지만 네. 정말 내가 이제 이 친구와 하나가 됐구나라고 느끼기까지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으나 네. 저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같이 지내봐야만
이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구나라고 짐작이 돼요. 우리 해달이랑 생활하시면서 네.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네. 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제도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 어떨까라고 네. 하는 생각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과도한 관심, 여기에서의 과도함이라고 하면 에티켓을 잘 안 지키는 거죠.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빚어지는 네네.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밖에 나가면 제 허락 없이 만지거나 뭐 먹을 걸 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부르시거나 또는 자기가 되게 보기 좋으니까 사진을 막 찍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호의에서 비롯됨이든 아니면 뭐 필요 이상의 과민한 반응이든 상관없이 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예. 것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봐요. 만약에 저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만지거나 부르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와서 물어봤겠죠. 네. 좀 인사해도 됩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사진을 좀 예쁜데 찍어봐도 됩니까? 음. 저희가 그 상황에서 안 됩니다라고 할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네.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분이 좋거나 뭐 제가 특별히 뭐 안 찍어줄 이유도 없잖아요. 좋다는데 네네네. 예쁘다는데 네네네. 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허락 없이 그냥 막 찍거나 만지는 행위가 시각장애 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할 때가 감정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요. 물론 그 감정적인 불편함이 안내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보행의 장애까지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좀 삼가해 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안내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앞으로의 좀 홍보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이 방송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음에 안내견을 만났을 때는 또 편안하게 또 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테니까요. 네. 저는 뭐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네. 네.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네. 이것만큼은 꼭 전달하고 싶다 하고 네. 하신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사는 만큼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배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굉장히 소수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대부분 어디 가서 뭐 식당이든 버스든 거부를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개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얘를 단순한 한 마리의 개로서 보는 거죠. 틀린 말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택시를 한번 탔어요. 기사님이 느껴져요. 개를 싫어하는 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제가 보기에는 기사님이 개를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태워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나는 개를 태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싫어하셨으나 이걸 개로 보는 순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 나는 개를 태운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눈을 태웠을 뿐이다라고 스스로 체면도 걸고 그렇게 그냥 배려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내견이라는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얼마나 그 사람에게 배려심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교육적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좀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만 가능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성숙되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 우리 안내견을 통해서 많은 분의 삶의 질이 올라왔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배려를 네.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안내견과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도 많은 부분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우리 또 형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런 것들을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좀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진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해달이 안녕. 끝난 줄 알았어요. 센스가 있어.